안철수 후보를 생각하면 마음 한편에 되게 안 된 측면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의 경쟁 후보로서 우리가 맞섰지만 지난 과정을 쭉 돌아보면 어떤 지점이 있냐면요. 2010년에 문성근 선배를 모시고 문성근 선배와 국민의 명령 통합운동을 시작하고 그럴 때 다른 한편에서 안철수 교수가 청춘 콘서트를 계속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언론의 주목을 받는 언론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해주고 자기는 새누리 세력의 확장을 반대한다를 분명히 해줬기 때문에 그 2010년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되게 암담했어요. 어디가 암담했냐?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마음속에 뭔가가 꽉 차 있었는데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야당이 세가 되게 약했고 문제의식이 크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안철수 교수가 계속해서 청순 콘서트를 하면서 미래를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성근 선배는 바닥에서 야권 지지자들을 이렇게 막 모으기 시작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 두 개의 흐름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예, 바닥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고 무당층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안철수 교수로 인해서. 그리고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박원순 시장의 당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분도 안철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저는 또 잊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또다시 안철수 같은 그런 사람이 정치권에 왔을 때 그분이 가야 할 길에 반면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문성근 선배랑 우리 팀에서 의논을 하고 안철수 전 대표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가 직접 찾아가기도 했어요. 2번인가 3번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당신을 지지하는 무당층을 당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고 그래야 민주당이 젊은 정당이면서 개혁적이면서 진보적인 정당이 돼가고 그래야 당신의 자산이 된다. 정치는 나중에 가면 사실은 쪽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개파를 만들어서 많은 의원들을 밑에 거느리고 싶어 하는데 앞으로의 세상은 의원을 개파에 소속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원들이 얼마나 나를 지지하냐가 핵심이 될 거다. 그래서 무당파층을 우리 당이 끌어들여서 당신의 지지 기반으로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저런 통로로 문성근 선배도 몇 번 만나자고 했고 왜냐하면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까지. 그런데 이제 답이 돌아왔죠. 저도 엄청 실망한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 대목이에요. 네. 손을 누구와 잡았냐. 무당파층과 국민과 손을 잡아야 되는데 막판에 손을 잡은 건 이제 정치를 너무 오래 하신 우리 당 선배들과 손을 잡고 그 순간 결국은 탈당하는 게 예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 당이 때로 헤매고 때로 흔들리고 때로 국민의 외면을 받았지만 그 민주당에는요. 야당으로서의 60년 그다음에 여당으로서의 10년의 경험이 있는 그 정통 개혁 진보 세력의 DNA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 DNA가요. 그렇게 몇 명이 흔든다고 흔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안철수를 보고 정치판에 스티브 잡스가 오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이명박이 왔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고. 안타깝죠. 네. 근데 저는 그거를 다 역동적인 과정으로 보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될 수도 있었어요. 맞아요. 순간순간의 선택에 의해서. 근데 그 이명박이 되었다는 비아냥을 받는 선택들을 해나가신 거고 그러다가 결국은 최측근이 제보 조작을 하는 사태에 이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정치를 같이 하면서요. 그 정치인들은 서로 경쟁하고 상대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만 하면 정치가 지금까지 못 왔겠죠. 그래서 괜찮은 지도자감이라고 생각하면 음으로 양으로 다 덮게 되거든요. 키워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길을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까. 그게 지금은 잘 안 보인다. 그리고 민주당에 너무 좋은 사람이 많다. 그러네. 다시 뭐 짧게 복기를 해보면 안철수라는 대선 주자가 필요했던 일부 지역의 고루한 정치인들께서
안철수 의지였건 아니었건 안철수를 충동질해서 야당을 분열시키고 거기서 저는 제가 마지막 손을 딱 놓았거든요. 아, 저 사람들은 대리 안 되겠구나. 저는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준 제 인생의 영향력이 크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은 바라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딱 그 기준이었어요. 당을 새로 만들어 나간다는 개념이. 그러면서 친문 패권 그렇게 뛰쳐나간 거잖아요. 네. 그 후로 이 사람들은 정말로 좋은 정치할 사람들은 아니구나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고 어쨌건 안철수 씨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의원님 생각에는 전당대회 출마를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이건 뭐 정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느낌적으로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안 하는 게 상식이긴 한데 네. 그러면 분당하는 건 뭐 상식이었나요? 어떻게 보면 그런 선택들을 해왔잖아요. 근데 저 꼭 분당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분당에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당의 명분도 그 시기 민심의 흐름 하나를 반영하고 있었어요. 제가 선거하면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를 뛰다 보면 젊은 층이 왜 내가 민주당을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안타깝게 제가 좀 더 저를 알리는 데 주력을 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냥 당으로 보는 거니까요. 민주당도 거대 정당이고 사실은 보수 정당 아니야. 그리고 새누리당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너네 당이. 이런 분위기가 젊은 층 사이에 광범위하게 있었고 그거를 깰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양대 기득권 정당으로는 갈등이 심해져서 싸움이나 해서 이게 이제 제3정당이 필요하다. 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대에. 이것까지는 괜찮은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방식이 누구 하냐. 여기서 깨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약간 연관성 있는 이야기로 짧게 하나만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같이 있을 보궐선거에 관한 썰 한번 잠깐만요. 안철수 지역구가 지금 보궐선거 대상이고요. 그리고 송파을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은 의원직 잃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노원병 출마설, 송파을 출마설 이게 있고요. 심지어는 박원순 시장도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다. 지방선거를 안 나가고 이런 썰도 있고요. 네. 심지어는 노원병에 안철수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의 출마 썰도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 있는 썰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우선 박원순 시장은 3선에 도전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는 이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충남도지사로서 충남에도 지금 한 자리가 비어요. 재보궐이 있어요. 거기에 출마할 거냐 아니면 중앙으로 진출할 거냐 이런 건데 저는 충남에서 출마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도지사는 안 나간다고 보세요? 예, 도지사는 안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정 지사의 경우는. 이제는 국회로 들어와야 된다? 네, 안희정 지사는 큰 정치의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최고위원을 했기 때문에 중앙정치를 해보긴 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다시 지도부에 도전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위원회 출마할 때 민주당이 80석 민주당일 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하고 지금 여당이 된 상황에 민주당이 지도부가 되는 거하고는 달라서 저는 안희정 지사의 길은 충남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이후를 도모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봐서 당대표도 한번 하시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를 안 하셨다면 지금 저런 지도력을 발휘하시기 어려웠을 것 같고요. 당대표가 돼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에 의연하게 맞서고 인내심을 갖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중도 쪽의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역에서 보면 다들 욕을 하시면서도 일부 몇 사람이 옹호하는 논리가 정말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인내심 하나는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수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싫어하다가 좋아하게 되는 거는 그냥 극적인 걸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뭔가 그 사람의 긍정적인 요소 하나가 한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설득되고 이렇게 바이러스처럼 전파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대표가 된 게 어쨌든 저는 그때 정치적 판단이 좀 달랐고 너무 상처받으실 것 같아서 실제로 상처도 많이 받으셨지만 반대했었거든요. 출마를. 출마 반대했지만 출마하신 이후에는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제 정치적 판단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굴복. 그런데 안희정 지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중앙에서 당을 이끌어 보면 어떻게 보면 당대표가 대통령보다 힘들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추미애 대표도 보면 그렇잖아요. 네. 그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코스를 이렇게 넘고 나면 정말 뭐 어디 내놔도 준비된 그런 후보가 될 것 같아서 안 지사는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미경 여사 출마는 1+1이니까 한번 시도가 될까요? 뭐 무관심. 스티브 잡스가 오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이명박이 왔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고. 안타깝죠. 네. 근데 저는 그거를 다 역동적인 과정으로 보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될 수도 있었어요. 맞아요. 순간순간의 선택에 의해서. 근데 그 이명박이 되었다는 비아냥을 받는 선택들을 해나가신 거고, 그러다가 결국은 최측근이 제보 조작을 하는 사태에 이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정치를 같이 하면서요. 그 정치인들은 서로 경쟁하고 상대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만 하면 정치가 지금까지 못 왔겠죠. 그래서 괜찮은 지도자감이라고 생각하면 음으로 양으로 다 덮게 되거든요. 키워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길을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까. 그게 지금은 잘 안 보인다. 그리고 민주당의 안철수 후보를 생각하면 마음 한편에 되게 안 된 측면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의 경쟁 후보로서 우리가 맞섰지만 지난 과정을 쭉 돌아보면 어떤 지점이 있냐면요. 2010년에 문성근 선배를 모시고 문성근 선배와 국민의 명령 통합운동을 시작하고 그럴 때 다른 한편에서 안철수 교수가 청춘 콘서트를 계속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언론의 주목을 받는 언론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해주고 자기는 새누리 세력의 확장을 반대한다를 분명히 해줬기 때문에 그 2010년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되게 암담했어요. 어디가 암담했냐?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마음속에 뭔가가 꽉 차 있었는데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야당이 세가 되게 약했고 문제의식이 크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안철수 교수가 계속해서 청순 콘서트를 하면서 미래를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성근 선배는 바닥에서 야권 지지자들을 이렇게 막 모으기 시작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 두 개의 흐름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예, 바닥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고 무당층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안철수 교수로 인해서. 그리고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박원순 시장의 당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분도 안철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저는 또 잊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또다시 안철수 같은 그런 사람이 정치권에 왔을 때 그분이 가야 할 길에 문성근 선배도 몇 번 만나자고 했고 왜냐하면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까지. 그런데 이제 답이 돌아왔죠. 저도 엄청 실망한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 대목이에요. 네. 손을 누구와 잡았냐. 무당파층과 국민과 손을 잡아야 되는데 막판에 손을 잡은 건 이제 정치를 너무 오래 하신 우리 당 선배들과 손을 잡고 그 순간 결국은 탈당하는 게 예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 당이 때로 헤매고 때로 흔들리고 때로 국민의 외면을 받았지만 그 민주당에는요. 야당으로서의 60년 그다음에 여당으로서의 10년의 경험이 있는 그 정통 개혁 진보 세력의 DNA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 DNA가요. 그렇게 몇 명이 흔든다고 흔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안철수를 보고 정치판에 반면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문성근 선배랑 우리 팀에서 의논을 하고 안철수 전 대표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가 직접 찾아가기도 했어요. 2번인가 3번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당신을 지지하는 무당층을 당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고 그래야 민주당이 젊은 정당이면서 개혁적이면서 진보적인 정당이 돼가고 그래야 당신의 자산이 된다. 정치는 나중에 가면 사실은 쪽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개파를 만들어서 많은 의원들을 밑에 거느리고 싶어 하는데 앞으로의 세상은 의원을 개파에 소속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원들이 얼마나 나를 지지하냐가 핵심이 될 거다. 그래서 무당파층을 우리 당이 끌어들여서 당신의 지지 기반으로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저런 통로